우리나라 국민 50세 이상 성인 5명 중에 1명은 고일다공증 환자, 2명 중 1명은 고일감소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네의사 닥터힐입니다. 오늘은 뼈 건강 얘기입니다.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뼈, 딱딱하기만 할 것 같고 변하지도 않을 것 같은 이미지와는 달리요, 뼈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부분적으로 계속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뼈의 재형성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이 한창 키가 크는 성장기 때에는 흡수되는 뼈, 즉 없어지는 뼈보다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뼈들이 많기 때문에 뼈들은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어서 40대 이상이 되거나 여성 같은 경우 폐경이 되게 되면 반대 상황이 일어납니다. 뼈 재형성에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죠.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많은 뼈가 없어지는 겁니다. 뼈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골다공증 같은 질환들이 생겨나는 거죠. 세월을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요, 좀 늦추는 방법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뼈 건강 영양제를 고르실 때 이 4가지 성분들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칼슘, 이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 그리고 흡수된 칼슘을 뼈로 잘 가도록 조율해주는 비타민 K2, 추가로 놓치기 쉬운 비타민 C입니다. 뼈의 구성을 보시면요, 칼슘 같은 무기질 성분도 많지만 콜라겐 같은 유기질 성분도 상당합니다.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 물질, 바로 비타민 C인 거죠. 비타민 C와 콜라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영상을 아래 댓글에 적어 놓았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 비타민 K2 이런 성분들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부작용도 적어서 가장 좋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자주 먹는 밥상에는 칼슘, 비타민 D가 늘 부족한 상태이죠. 그렇다고 칼슘, 비타민 D가 들어간 음식들로만 매일 식단을 꾸민다는 게 좀 현실적이진 않고요, 식구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죠. 따라서 보충제를 따로 챙겨서 드실 수밖에 없는데요, 보충제 드실 때 꼭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칼슘만 단독으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발표된 연구들을 살펴보면요, 칼슘 보충제만 드실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 특히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칼슘 보충제만 드실 경우 골밀도 증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결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칼슘을 음식을 통해서 보충한다든지 칼슘 보충제를 비타민 D, 비타민 K2와 같이 드실 경우 골밀도 증가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칼슘 보충제만 단독으로 드시게 되면요, 빠르게 분해가 되고 흡수가 되기 때문에 혈중 칼슘 농도는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혈중 칼슘 농도가 높은 상태, 심혈관에 좋지 않은데요, 칼슘 농도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칼슘이 뼈로 전달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치 않은 것, 즉 심장 같은 장기나 혈관에 칼슘이 침착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 해법이 바로 비타민 D와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와 혈중 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주고요, 비타민 K2가 칼슘을 적절한 위치, 즉 뼈에 가도록 가이드를 해주죠. 마치 택배 시스템처럼 우리 몸속에는 비타민 K2 의존성 단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타민 K2가 들어오면 활성화되는 거죠. 그 중 하나가 뼈에서 작용하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건데요, 이 오스테오칼신이 뼈의 구조를 강화시킬 뿐 아니라 칼슘이 동맥에 침착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칼슘 보충제를 고르실 때 비타민 D와 비타민 K2가 같이 들어있는 것을 고르자. 칼슘 보충제도 식이섬유, 인산, 단백질 같은 칼슘의 흡수와 기능을 조절해주는 보조인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천연 칼슘 보충제가 더 안전합니다. 뼈를 자극시키는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사실 칼슘 보충제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칼슘 보충제만 드시고 운동을 하지 않은 것은요, 단백질 쉐이크만 드시고 웨이트는 하지 않고 그냥 앉아 계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육은커녕 뱃살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뼈는 압력을 가해줄수록 그 강도가 증가하는데요,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르고 체중을 실어서 하는 운동은 골밀도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짜게 드시지 마세요.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게 되면 신장에서 소변을 통해서 나트륨이 많이 빠지게 되는데요, 나트륨이 배출되는 이때 혈액 속에 있는 칼슘도
같이 배출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은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의 보충을 위해서 우리 몸 시스템은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녹여서 가져다 사용합니다. 고혈감소증, 고혈다공증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칼슘은 산성인 상태에서 흡수가 더 잘 되는데요. 나트륨을 더 많이 먹게 되면 이 나트륨이 위산과 결합해서 산도는 낮아지게 되고요. 따라서 칼슘 흡수는 떨어지게 됩니다. 짜게 먹는 습관, 뼈를 녹이는 거죠. 특히 성장기 어린이에서는 성장장애, 노인에서는 골절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 연구팀이 먼 옛날 유럽 지역에서 살았던 고래 인류의 화석을 연구하다가 인간의 뼈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약해진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로 인간이 수렵, 채집 생활을 하다가 한 곳에 정착해 농경사회를 시작했던 기원전 6천년경이라고 할까요. 사냥감을 찾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뼈를 자극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사회도 점점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칼슘 흡수에 필수적인 비타민 D, 그것의 공급원 바로 햇빛.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쬐면서 걷는 운동, 뼈 건강 유지에 필수인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